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후타슈고 지음. 머릿속에 스위치를 끄고 싶을 때 보는 뇌과학 이야기. 뇌의 힘.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의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이 돼서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서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케임브리지대 마크워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행동을 최적화하라. 정보가 많다고 선택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이 하는 고민의 상당수가 선택을 하지 못해 생기는 고민이라고 한다.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업무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대체 무슨 말일까? 네덜란드 네이메언 라드바우드대 심리학자인 앞 데이크스테르하우스 연구진은 중고차를 이용해 2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중고차 4대 가운데 1대만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 차량의 스펙을 설명한 다음 가장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크게 2그룹으로 나누었다.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 고를 시간이 부족한 제한 시간이 있고 퍼즐을 푼 다음에 차를 골라야 하는 B그룹. 모든 참가자에게는 중고차의 연비, 엔진 등 4가지 항목을 설명한 뒤 차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의 대다수가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고를 시간이 부족했던 B그룹도 절반 이상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그러나 이 실험은 몸풀기였다. 진짜는 2번째 실험이었다. 2번째 실험에서도 기본 조건은 동일했다. 중고차 4대 가운데 가장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라야 했다. 이번에도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과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단 첫 번째 실험과 다르게 설명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를 두었다. 트렁크의 크기, 컵 홀더 수와 같은 정보를 더해 항목을 12개로 늘려 상세히 설명했다. 실험 결과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고른 사람은 25% 미만이었다. 애초에 스펙이 좋은 자동차는 4대 중 1대였으니 대충 찍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반면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의 사람 중 60%는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앞 데이크스테르하우스는 같은 실험을 축구에서도 실시했다. 참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축구 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실험을 했다. 먼저 잘 생각해 고르는 A그룹에게는 2팀 중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찍는 B그룹에게는 온전히 감으로만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에게는 시합과 무관한 과제를 먼저 풀게 한 다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측하게 했다. 이 3그룹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단시간에 결정하는 C그룹이었다. 참고로 정답률이 A그룹과 B그룹의 3배가 넘었다. 중고차와 축구를 이용한 2번의 실험 모두 단시간에 결정한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주어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는 연비, 축구의 경우는 피파 세계 랭킹처럼 주어진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를 추린 다음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다. 반면 잘 생각해 고른 그룹은 많은 정보로 혼란이 생겼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컵 홀더 수나 선수에 대한 가십거리 등 자잘한 정보에도 신경을 썼고 이로 인해 작은 결점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결정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심플하고 대국적으로 하지 못했다.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선택을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저것 정보를 검토하면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은 무의식일 때 발휘된다고 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정보의 취사 선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실시한 두 가지 실험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그룹은 결정하기 전에 퍼즐을 푸는 등 다른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런 과제를 하는 사이에도 무의식 중에 뇌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잘한 것에 신경이 쏠리고 그것이 중대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고를 하면 불안이 증폭돼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면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빠르다.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런 사람을 두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센스가 좋다, 직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본질은 무의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습관은 불필요한 사고를 없애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